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은이는 제임스 클리어.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블로그 월 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월 방문자 수 100만 명, 구독자 수 50만 명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파워 블로거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결정 등 지속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의 뉴스레터는 단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개인 뉴스레터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며 세계 최고의 웹사이트에 수여되는 웹이상 베스트 뉴스레터 부분에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가 발행한 뉴스레터 중 일부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타임, CBS, This is Morning 등 저명한 매체에 소개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던 그는 훈련 중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야구에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갔다. 6년 후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나락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었다. 일단 이분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썼기 때문에 좀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소설같이 만들어진 자기계발 책이나 뭐 예를 들었던 것들이 조금 와닿지 않는 책들은 감동이 좀 저는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해봤고 이렇게 변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아서 이 책 좀 좋았어요. 자, 차례 읽을게요.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평범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최고가 되었을까? 매일 1%씩 달라졌을 때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습관은 자존감이다.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인생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습관이 시간과 장소를 만났을 때.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 2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린다. 일상의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당신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3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구글과 아마존에서 파는 것.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최대로.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 관리법. 4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재미와 보상 2마리 토끼를 잡는 법.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마지막 선물. 습관은 2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안전벨트는 세계인의 습관이 됐을까?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습관의 반격.
역사상 최고의 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18가지 진실. 이 책을 즐겁게 읽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페이지.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은 가대평가되는가 하면 매일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읽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극히 작은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급절로 일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1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도 중국어로 말하지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우리는 곧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도 체중계 바늘이 바뀌진 않는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 해도 가족은 우리를 이해해준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는 제 시간에 끝마치게 된다. 결심은 잊히기 쉽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1%씩 잘못을 계속해 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해로운 결과들을 켜켜이 쌓아간다. 잘못 내디딘 한 발자국, 지금 1%의 퇴보가 조금씩 쌓여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는 비행기 경로가 몇 도 바뀌는 것과 같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비행한다고 생각해보자.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단 3.5도만 경로를 조종해도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된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 해도 미국 전체를 가로질러 간다고 하면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느릴지라도 말이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가? 자잘한 발전과 퇴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매일의 선택이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확인해보라. 당신은 매달 버는 것보다 덜 쓰는가? 매주 체육관에 가는가? 매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작은 분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규정한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습관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위험한 칼날을 피할 수 있다.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보일 정도로 방은 춥다. 현재는 영하 4도 정도지만 방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테이블에는 얼음덩어리가 있다. 영하 1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이런 것들이 잠재돼 있던 힘을 발휘해 주요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는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지만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그중 하나다.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습관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분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지 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48페이지.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지금까지 이 책이 미세한 변화, 미미한 이익 1%의 개선을 말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과거의 습관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시스템의 부분인 작은 습관들 말이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습관은 우리 삶의 원자들과 같다. 하나하나 전체적인 개선을 이끄는 기초 단위들이다. 이런 자잘한 일상의 행위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쌓아나가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훨씬 윗도는 수준으로 커져서 거대한 승리의 연료가 된다. 그것들은 작지만 강하다. 정기적인 실행 또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작고 실행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내는 근원이다.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 종합적 성장을 이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매일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 매일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올 때까지 작은 변화들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과정들이 쌓여 강력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가져라.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157페이지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 등을 모방한다.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대화하면서 자동으로 상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12,000명을 32년간 추적 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 57%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 역시 그 시기에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또래 집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 우리를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물론 또래 집단이 나쁘게 작용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그 집단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다. 11세나 12세가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 11세나 12세 때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 그 사람 역시 15세 무렵에 IQ가 높아진다. 타고난 지능이 그렇지 않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게 싶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매일 재즈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해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스티브 캄은 뉴욕에서 너도 피트니스라는 사업을 한다. 너드 피트니스. 이 센터는 너드, 가로 열고 범생이, 부적응자, 변종들의 체중을 감량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캄의 고객들은 비디오 게임 팬, 영화광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처음 왔을 때나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위화감을 느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스타워즈 팬이라든가
운동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든지 등 공통점이 있다면 위화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이전에 나는 나의 것이었다. 나의 정체성은 단일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 또는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북클럽이나 밴드, 사이클 모임 등에 참여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새로운 정체성을 끼워넣고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건 우정과 커뮤니티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저도 이것 때문에 블로그 이웃들도 그렇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웃으로 두고 있는데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미라클 모닝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고 안 읽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나요? 저는 책을 읽을 때만큼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100% 믿는 사람인가 봐요. 주위에서 왜 너는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니라고 하는데, 근데 책을 읽어서 하나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실행 하나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하라는 대로 이 사람을 믿고 하고 싶고, 다음에 다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거기에는 조금 다른 말이 써여 있다면 그걸 또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고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습관에 관한 책은 좀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실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은 읽어도 실행을 안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요새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끼는 야채를 먹어야겠다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청국장도 불러서 지금 먹고 있고, 야채는 꼭 집에다가 준비해 놓으려고 하고, 채소 같은 거 당근, 양파, 파, 감자, 고추, 무,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갖춰 놓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는 야채를 먹으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뭐를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 낮춰준대, 염증 완화에 좋대 라고 저한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 일단은 하루에 한 끼를 채소로 바꿔봐. 그렇게 비싼 과일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약 일부러 영양제 같은 거 찾아서 안 먹어도 돼.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읽지 않았던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쟤는 저 책 읽었다고 또 저렇게 얘기해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말로 해줄 수가 없고 책을 읽으라고 빌려줘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넌 무엇을 먹니라고 물어보겠죠. 김세혜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막 그렇게 공유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나중에 너 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할 때 너도 한번 이거 들어봐.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때 보내주거든요. 근데 한 5명 보내주면 1명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난 싫어.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절실히 원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 그거 한번 보내봐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잘 안 보내요. 안 볼 거 아니까. 정말 진짜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보여주고 싶고 보내주고 싶어요. 188페이지.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과학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이 현상은 1949년 처음 이를 설명했던 신경과학자 도널드 해브의 이름을 따서 해브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함께 촉발된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악가들은 손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는 기타 현을 듣거나 바이올린을 활로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수학자들은 하두 정소 옆 뇌의 화백질이 큰데 이 부위는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의 크기는 그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들이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수학자일수록 회백질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뒤엔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 뇌의 특정 부위도 사용 여부에 따라 조종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물론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 반복의 중요성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물론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다. 1860년 영국의 철학자 조지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 행동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쏠려 있어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식과 과학적 증거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반복은 변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계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한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했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 한쪽은 실행했고 한쪽은 동작만 하고 있었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으로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위 그림은 매 10분씩 걷기라는 실제 습관에 관한 자동화 수준을 추적한 연구 결과이다. 학습 곡선이라 불리는 이 도표 모양의 행동 변화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습관 형성에서 시간은 어떤 효력도 없다. 20일이야 30일이야 300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다. 어떤 행동을 사흘에 2번 하는 것과 200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우리의 현재 습관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하다. 행동이 정신 속에 완전히 내장되고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충분히 엮어내야 한다. 따라서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이뤄지는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이 법칙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쉽게 만들어라. 가장 효율적인 학습 형태는 실행이다. 계획 세우기가 아니다.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움직임에 맞추지 마라.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들인 시간보다 그 습관을 실행하는 횟수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워낙 유명한 책이라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나 뭐 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